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진도 계획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선 우리는 1과 3과 4과 13과부터 먼저 나가고 그 뒤에 5과 7과 8과 9과 그 다음에 10과 11과 12과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본 열도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는 원래라면은 아이누 민족이 살던 곳이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 강의에서 선생님이 아이누 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누 민족이 지금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회사 생활하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아이누 민족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도 살고 있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 1도, 2부, 43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살고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대표적으로 1번 위치는 삿포로, 2번은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었죠. 후쿠시마의 위치. 3번 일본의 수도인 도쿄. 그 다음에 일본의 공업지대로 유명한 나고야. 일본의 제2의 수도인 오사카. 그 다음에 일본의 큐슈에서 가장 큰 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도시. 부산에서는 고속배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후쿠오카라는 도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8개의 권역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위에 홋카이도, 여기 노란색은 토호쿠, 그 다음에 연두색은 칸토, 여기 민트 색깔은 주부, 그 다음에 여기 오사카, 나라, 교토 있는 이곳은 긴키, 그 다음에 4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작은 섬 사이에 있는 곳은 시코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혼슈에 있는 지방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주고쿠 지방,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규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규슈의 규는 구를 의미하고 시코쿠의 시는 사를 의미해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는 광역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선을 그으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2.3 광역별 지역 구분이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부분을 보면은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줄 아랫부분에 보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즉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구분된다. 동일본과 서일본의 구분 방법은 학문이나 비즈니스 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음부터 밑줄 그을게요. 동일본이라고 하면은 주부, 간토, 도구, 홋카이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 있어서 동일본,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 뒷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뒷페이지 넘기면은
20개의 정령 지정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저 거기 밑줄 그을게요. 일본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50만 명이 중요해요. 100만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100만 명이 되는 도시를 광역시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정령 지정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 한자가 나와 있는데 정령의 정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명은 명령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명령해서 지정한 도시를 정령 지정 도시라고 합니다. 이 정령 지정 도시는 20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2.4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은 일본에는 현재 20개의 정령 지정 도시가 있다 되었죠. 20개입니다. 그 다음 계속 밑줄 긋겠습니다. 정령 지정 도시 중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거쳐서 후쿠오카까지 이르는 띠처럼 연결되어 있고 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태평양 벨트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태평양 벨트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도쿄, 그 다음에 아이치가 나고야의 위치입니다. 아이치현의 도시가 나고야예요. 나고야,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이르기까지 이 영역을 벨트처럼 생겼는데 태평양 쪽에 있죠. 그래서 태평양 벨트라고 합니다. 일본의 공업지역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일본의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일본의 기후는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아열대에서 남쪽 아열대에서 북쪽 아한대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우리 남쪽에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남쪽에 보면은 규슈 지역이 있죠. 규슈 지역을 보면은 규슈 지역 아래에 원래라면은 여기 지금 화면 때문에 다 지도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이 규슈 지역에서부터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남쪽에 있는 곳에 있는데 이 오키나와 지역은 오키나와 지역은 아열대 기후예요. 아열대 기후라는 거는 매우 덥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만, 오키나와는 이 오키나와 옆에 대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덥겠죠. 아열대 기후고 겨울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은 우리가 보통 벚꽃이 피는 게 4월이잖아요. 근데 오키나와 지역은 2월쯤에 벚꽃이 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니까. 대신에 여름은 아주 덥죠. 아주 덥고 이 오키나와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생겨요. 오키나와나 필리핀 근처에서 보통 태풍이 생겨서 이게 남쪽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보통 일본 열도를 따라서 태풍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통과를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 큐슈 지역 있죠. 큐슈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다음으로 세토우치 지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지울게요. 세토우치 지방은 세토우치 지방은 여기 주고쿠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고쿠 지방에 있는 산지와 시코쿠, 여기 남쪽에 있는 시코쿠 산지에 둘러싸여서 이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비교적 덜 받아서 1년 내도록 맑은 날이 많고 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역에 가면은 재배하는 농산물이 올리브, 우리 지중해서 키우는 올리브 있죠. 올리브나
복숭아나 포도 같이 비가 적게 오고 날이 맑을 때 당도가 높아지는 과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오카야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복숭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또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혼슈가 나오죠. 혼슈의 기후의 특징은 온대 계절풍 기후이고 습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의 습기를 머금고 여름에 습도가 높습니다. 여름에 특히 일본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습하지만 일본의 그 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면은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습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산이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는데 특히 요 중에서도 이쪽에 니온 알프스,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을 기준으로 이 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겨울이 되면은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오겠죠. 북풍이 불어오면은 어떨까요? 북풍이 불어오면서 바다에서 습도를 많이 머금고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산맥에 부딪혀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서 이쪽 반대쪽은 어떨까요? 비교적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겠죠. 같은 혼슈인데도 가운데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은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하루 종일 매우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도쿄 쪽은 겨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홋카이도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태풍이 오면은 남쪽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남쪽에서 와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 홋카이도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지만은 1년에 하나, 두 개 정도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와 태풍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한대 기후라는 거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홋카이도에서 요 왼쪽으로 쭉 가면 여기 러시아예요.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면 추운 느낌이 들죠. 얼마나 북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남쪽의 오키나와 지방은 오키나와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오키나와 지방은 그 밑에 아열대성 기후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의 밑줄. 다음 북쪽에 홋카이도 나옵니다. 홋카이도의 동그라미 2번. 홋카이도 지방은 아한대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아한대 기후의 밑줄.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연중 강수량이 적고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에 밑줄 그으세요. 홋카이도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혼슈 나오죠. 혼슈 앞에 동그라미 3번. 혼슈 지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대계절풍 기후에 밑줄 긋겠습니다. 온대계절풍 기후에 속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다의 밑줄.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혼슈 지역은 나오죠. 혼슈 지역은부터 밑줄 그을게요. 혼슈 지역은 중앙부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동해 쪽과 태평양 쪽의 기후 차이가 크다. 동해 쪽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은 비교적 맑은 날이 많다.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태평양 쪽은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에는 중앙부의 높은 산지를 넘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며 맑고 쌀쌀한 날이 많다.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줄 아래로 내려가서 세토우치 지방은 나옵니다. 세토우치 지방은 앞에 동그라미 4번.
세트우치 지방은 주고쿠 산지와 시코쿠 산지에 둘러싸여 계절풍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서 연중이란 건 1년 내도록 이런 뜻입니다. 연중 맑은 날이 많고 비가 적다. 밑줄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일본의 해안선에 대해서 나와요. 해안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섬이 많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도 긴 편이다. 밑줄 그으세요. 일본은 섬이 많아서 해안선의 길이도 길다. 두 줄 아래에 이와테현의 산리쿠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하다. 밑줄. 그 다음에 리아스식 해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리아스식 해안은 뒷부분에 파도가 잔잔하여 조개나 미역 등의 양식지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일본에서는 암석 해안이 세토나이카이 일대나 규슈 북쪽 해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모래 해안은 지바현의 구주쿠리 해변이나 도토리 사구 등이 유명하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4.2에 하천이 나오죠. 하천에서는 강 이름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시나노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시나노 강이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 시작돼서 367km를 흘러갑니다. 시나노강. 그 다음에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후지산의 위치는 여기에요. 후지산은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에 걸쳐 있는데 높이는 3776m입니다. 교과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5.2 후지산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고도 3776m의 후지산이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후지산의 명칭을 붙인 별칭을 갖는 산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괄호로 묶을게요. 후지를 붙여 별칭을 갖는 이유는 그 산의 능선이 후지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각지에 후지미의 동그라미 하세요. 후지미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들은 후지산이 보이는 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여기 아래 보면 사진 여러 가지 나오죠. 이와테 후지, 니코 후지, 가가 후지, 시나노 후지, 사누키 후지, 호키 후지. 후지산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고 그 설날에 꿈을 꿀 때 후지산이 나오면은 길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보이는 곳을 후지미라고 하고 후지산과 비슷하게 생긴 산을 별칭을 따서 이렇게 이름에다가 무슨 후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19페이지에 5.1 안 했습니다. 5.1 산지와 산맥 볼게요. 산지와 산맥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게요. 특히 혼슈의 중앙부는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밑줄 보겠습니다. 일본의 지붕. 해발고도 3000m 정도의 높은 산맥이 이어져 있다. 이들 지역은 일본 알프스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한 단락 끝나고 이와 같이 있죠. 이와 같이 높은 산지와 산맥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밑줄 그을게요. 도쿄와 나고야를 연결하는 약 340km의 일본 도카이도 신칸센 구간에는 많은 터널과 다리가 있다 나와 있죠. 여기 지도 잠깐 볼게요. 도쿄는 여기에요. 여기 도쿄가 있고 나고야는 아이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칸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쪽 지역에 높은 산지와 산맥이 많아서 여기 지나갈 때에 많은 터널과 다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산과 온천이 나오죠. 화산과 온천은 쉬워요.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여기 지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있어서 화산과 지진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일본의 화산이 이렇게 있죠. 일본의 화산을 따라서 똑같이 온천도 발달해 있습니다. 온천이 여기 보면은 빨간 부분 25도 이상의 온천은 여기 따라 있죠. 이 두 개가 사진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과서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일본 열도는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두 번째 줄 내려가면은 가운데 부분에 일본은 양질의 온천이 곳곳에 발달.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화산이 많은 지역과 온천이 발달된 지역이 일치하고 있음. 화산과 온천 지역은 일치한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설명.